상완골은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길고 단단한 뼈를 말합니다. 이 부위가 골절이 되는 때는 외부의 큰 충격으로 발생하며 피해자 역시 차량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넘어지게 되어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수술 기록지를 살펴보면 관열적 정복술 및 내고 정수를 통하여 골절된 부위가 제 위치에서 잘 붙도록 나사못을 이용하여 고정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많은 사고 피해자들이 보통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게다가 어깨뼈 골절로 수술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몇 주 동안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며 향후 회복 정도나 운동과 재활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던 일 역시 당분간은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 역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일정 시기가 되자 보상에 대하여 보험사의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받았고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 산정을 위하여 안내받은 서류, 자료 등을 구비하여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생각하였던 상완골 골절 보상액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전문가를 뒤늦게 찾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에 따른 당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도 따져야 하며 소득에 따른 휴업손해와 같은 보상 항목에 대하여 우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상완골 골절 이후 쉽게 보험사와 합의금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완골 부위 어깨뼈 골절에 대한 보상 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후유증에 따른 후유장애에 대한 산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진행하여 장애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여 신체 부상에 따른 노동 능력의 상실에 대한 감정을 받습니다. 위 피해자 역시 합의금 보상 결정을 위하여 보험사에 자문이 선행되었고 장애기간 1년 6개월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깨뼈 골절 부위와 향후 회복 정도에 따라서 후유증 여부와 정도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유장애를 결정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 건강 상태와 체질적 요인도 중요하며 골절된 부위가 상완골 중간이 아니라 어깨나 팔꿈치 관절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개방성 분수의 골절처럼 부상의 정도가 심할수록 장애 역시 영향을 받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많이 호소하시고 경험하게 되는 어깨뼈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를 살펴보면 어깨 관절이 정상일 때보다 원활하게 움직이지 않아 생기는 운동장애인 강직을 비롯하여 뼈가 붙지 않는 자연유합 또는 불유합으로 인한 장애가 있습니다. 또한 어깨뼈 골절로 인하여 신경 손상까지 동반되는 때에는 팔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의에 의한 상완골 골절 후유장애 평가 결과 피해자의 후유장애는 5년 이상이라는 판단을 받으셨고 이는 보험사에서 진행한 의료자문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수술 후 상완골 부위에 남은 흉터에 대한 성형이 필요함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향후 치료비 역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보상 문제는 단순히 말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여 교통사고 어깨뼈 골절로 인한 후유장애 상태에 따른 적정한 손해를 산정하여 타당한 합의금 보상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손해 사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현재 비슷한 상황에 놓이시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여기 보상하우머치에서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